다들 그러시겠지만 서재가 폭발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릴 때 숨바꼭질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그 긴장감이, 이 스릴감이 너무 막 짜릿짜릿했던 것 같아요. 숨었는데 아무도 안 찾는 것도 너무 무섭고. 제가 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하게 떠올리는 저의 그냥 그 추구미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알라딘 망건당 TV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척 설레고 신납니다. 제 서재가 위치한 곳은 거실이고요. 보통 거실에 TV나 뭐 식탁 등을 놓기도 하는데 저는 일할 공간을 거실로 마련했어요. 컴퓨터 방이 따로 있기는 한데 제가 해를 좋아해서 이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에 세컨드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해뒀어요. 이곳에서는 항상 산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서재가 폭발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러다가 집이 찢어지겠구나 싶어서 이 두 칸의 서재에 모든 걸 넣겠다 하고 요것만 남겨뒀는데 사실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앞쪽으로 리어카라고 할까요? 거기에 네, 책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얘를 더 입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막 너무 가득가득 쌓이고 있고 온 팬트리에 꽉 차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거의 1년 단위로 스케줄이 짜이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북토크가 잡혀 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책에 관련된 토크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거에 관련된 준비도 하고, 다음 책에 대한 구상이랑 연습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먹어보면 알지라는 책이 갑자기 탄생하네요. 원래 하던 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되어서 이런 책이 여름에 나오면 재밌겠다 하고 추운 기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오게 된 책이라서 또 이제 하던 책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그런 일정에 있어요. 먹어보면 알지는 미스테리 스릴러,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둘리 만화책을 항상 사서 봤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복물섬인지 챔프인지에서 이제 연재가 됐었는데 그때도 시즈너리한 꼭지들을 이제 큰 줄기 안에 여름이 되면 하나씩 넣으셨다는 걸 커서 알게 됐어요. 이런 구조를 보면서. 그런데 그때 봤던 둘리의 무서운 이야기 버전이 있어요. 근데 큰 줄기의 이야기에선 벗어난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지금 어린이 독자들한테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 둘리에서 나왔던 그 무서운 이야기는 그 연령대에 맞춰져 있는 그런 무서움이어서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내가 안전하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으스스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여름날에. 그래서 어린 독자들이 이런 먹어보면 알지를 그런 식으로 기억해 준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안전한 으스스함을 굉장히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안전한 으스스한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걸 제외하면 본격 스릴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걸 보면서 극도의 공포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공포를 느끼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무서운 걸 보고 싶을 때 너무 강한 무서움을 보면서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압도돼 버리는 상태? 그런데 어린이들이 꾸준히 어린 시절부터 이겨낼 수 있는 공포, 으스스함을 느끼는 건 꽤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 그림책들은 그 호랑이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안전한 세계에서 무서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으스스함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그런 역할을 아주 일부라도 하면 재미난 추억이 되겠다. 엄마도 옆에 있고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으스스함을 다 같이 느끼는 장면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정확히 그걸 내 스스로 파악했다기보다 최근에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이들이 우연히 그린 제 작업의 한 장면을 보고 이건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이제 쌓여있는 아이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요 정도를 무서워하는데 견딜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 정도구나 라고 이제 데이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약에 했으면 그 간극을 조절을 못해서 울려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는 그걸 찾아내고 재밌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츠츠츠츠에서 아이들이 그 츠츠츠츠의 눈에 눈 동자가 없잖아요. 그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없는 걸 무섭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형태감으로 인지를 했는데 아이들은 눈을 맞추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두려움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 먹어보면 알지를 할 때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 정도 기준. 아이들이 요 선 정도에서 넘어가면 좀 더 많이 무서워하는구나 해서 거기서 약간 조율하고 그걸 기준으로 얘기도 만들어가고 그랬어요. 예전에 어릴 때 숨바꼭질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좋아하는데 누군가 나를 찾게 된다는 그 긴장감이 이 스릴감이 너무 막 짜릿짜릿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숨었는데 아무도 안 찾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찾게 되는 이런 긴박함 그런데 그 대상이 안전하지만 마치 위험한 것처럼 내려다보게 좀 불안전하게 만드는 구도 이런 거 만들면서 아이들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일단 뒷부분에 만화가 들어가서 그날의 흔적을 찾는 건 약간 추리의 개념인데 그걸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요 앞 얘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물론 스스로 답을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으로 넘어와 여기도 안전한 곳이야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너 질문은 뭐야 약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과연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동물들이 그날 다 좀비처럼 수박을 찾아 헤맸는데 이게 안전한 공포라는 걸 주고 싶은 이제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들 안전한데 얘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그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장르가 바뀌는 느낌? 이런 거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앙케트가 붙은 이유도 이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만약에 호랑이가 잠에서 깬 걸로 끝나면 뭐야 꿈이었나?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서로 주고받는 질문 그리고 스스로한테 질문들을 답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더 미스테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미를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앙케트 부분은
처음에는 구상에서는 없었는데 편집자님이랑 되게 재미난 책을 한 권을 같이 읽었어요. 제가 먼저 사서 너무 재미난 책이 있는데 요런 책을 같이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뒤에 이런 설정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서 붙이게 된 거예요. 이야기로 먼저 떠오르는 편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게 글로 떠오른다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글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그런 세상이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면 어떤 글로 어떤 그림으로 쓸지를 이제 후에 이제 넣어보는 최초의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플했어요. 그냥 반복 구조로 먹어보면 알지 이러면서 이제 반복 구조로 쓰이는 이야기였는데 만들면서 이제 제가 캐릭터를 주로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캐릭터가 드러나는 책들의 약간 그 작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힘을 받으면 얘네들이 끌고 가는 시점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복 구조로 심플하게 가고 싶은 설정을 했으나 얘네들이 이제 자기 설계로 넘어간 거예요. 예상 밖의 주도권을 가져요. 캐릭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텐데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드라마를 만드시거나 이런 영화를 찍으시는 분,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얘네가 그냥 하는 얘기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물의 성향이 더 입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지면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진짜 이 질문을 지금은 그래도 덜 받는데 지금 초반에 진짜 많이 받았어요. 팥빙수 전설 나왔을 때. 그런데 제가 전래 동화에 차용한 느낌이 났다라는 것도 인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저대로 그렸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래 동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뭔가 공부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평소에 많이 보는 이야기의 종류를 보면 각 나라의 그 설화들이나 이런 거를 골고루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였다가 발산이 되는데 할머니에게서 길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화자를 내세우게 되었는데 그게 되게 도드라지게 그런 어떤 상징성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작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게 더 사실은 쉬우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람을 이제 캐릭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 가진 특성이 너무 입체적이고 한 인물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넣으려고 하는 성격을 하나만 넣을 수가 없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의 물감을 떨어뜨려도 이 인간이란 종족은 수만 가지의 색을 내는 개체인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에 맞는 딱 하나의 특성을 가진 어떤 대상을 동물이나 아니면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쉬웠어요. 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제 책에 있는 대상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절대로 한 공간에서 저희가 말을 나누거나 만질 수 있는 물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엄청 애틋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딱 내 앞에 존재해 버리니까 엄청 감동적이어서 사실 드라이 리허설 때 그냥 호랑이 이렇게 쓰고 연기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울고 불고 막 너였구나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해외로 나가서 너무 좋다라는 마음보다 제가 책을 낼 때 가장
중요하게 떠올리는 추구미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둘리를 보면서 가졌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5분이건 10분이건 아이의 세계에, 엄마의 세계에 짧게라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가족의 역사의 한순간에 딱 머무르는 건데, 그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영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에 참견을 한 거잖아요. 그 우주에.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인데 그들의 역사에 딱 그 한순간 점처럼 있지만 그 역할을 얘네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걱정이 사실은 좀 더 많이 되기는 해요. 인스타로 저를 태그해 주시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눈물과 막 장문에 이제 포스팅 해주신 거 그런 거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반갑고 기쁘고 이 모먼트가 생겼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행복하게 기억해 주시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제가 이야기가 먼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얼른 잡아서 엮어야 되는 입장에 항상 놓여요. 그런데 울지 않는 달이 소설을 쓰고 싶어서 썼거나 소설을 알아서 쓴 게 아니고 그게 지금도 다시 보지만 약간 소설의 영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그림으로는 풀 수 없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글로밖에는 나올 수 없겠구나라고 선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소설을 막 쓰고 싶다든지 막 그런 거보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도 가능한 이야기면 그림으로 하고 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땐 또 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서나 174님, 작가님 그림 작업 도구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팥빙수의 전설부터 아이패드나 포토샵으로 거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패드로 그릴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이나 이 이미지가 확대됐을 때 충분히 밀도가 나오는가는 이제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앤 웜님, 작가님 그림체가 너무 독특하면서 아름다워요.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구상하고 그리시는지 궁금해요. 그 장면 구상할 때 정말 저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진짜 무서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를 넓게 그릴 때도 제가 굉장히 떠는 편인데 한 칸을 그릴 때도 넓은 한 페이지를 그릴 때만큼 떠니까 칸수가 많잖아요. 매번 떨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발발 떨면서 그리는데 그래도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원주 278님, 전설을 소재로 그림책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 다음에는 어떤 과일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 나올까요? 왠지 모르게 시리즈물로 그림책이 나올 것만 같아서요. 다음 책은 먹을 게 안 나옵니다. 언젠가 또 먹거리를 찾아서 제가 꼭 헤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이제 음식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사실 그런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어요. 네. 이카레타 12님, 작가님 찐팬입니다. 수박의 전설 외전의 작가 프로필에 보면 돌멩이에서 비롯된 지은이의 전설이 나오잖아요. 혹시 다음 그림책으로 지은이의 전설을 그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짜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되게 심심하고 별로 입수가 없는 사람이라 전설을 뭔가 이어나갈 캐릭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난 아이디어라서 나중에 한번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은신님,
작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림책 작가로서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빨간 열매를 그리기 전이니까 할머니 엄마를 이제 끝내놓고 엄청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 작가란 엄청 시적이고 현대미술에 버금가는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그림책이라고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빼고 나머지 다 그렇게 그리신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낙담도 하고 힘들었던 순간,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 뭔가 인생에 뭔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제가 저를 지탱해주던 동물들에 대한 관심사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저를 약간 힘내게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검은곰에 빠져서 한참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검은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냈다가 빨간 열매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작업하는 방식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제 뇌 안에서 뭔가 모두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괜찮을까?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괜찮을까라는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서 작업을 했던 시기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글도 그림도 아닌 이야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그냥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들로 대답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망건당에서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고 질문들 채워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 채널을 아껴주시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